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친절한 키다리 아저씨 신강석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더 많은 정보 이용하실 수가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한 번만 클릭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오늘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네, 그럼 1부에 이어서 오늘장 이슈 종목들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오주들 중에서 네이처셀이 임상 3상 소식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보였거든요. 전문가님, 네이처셀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그 조인트 스템이라는 그 퇴행성 관절염 이제 줄기세포 치료제죠. 네. 그게 국내 임상 3상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고요. 힘은 굉장히 세 보여요. 그러니까 그 아침에 시장이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상한가를 갔거든요. 아마도 내일도 아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거고, 일단 뭐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네이처셀에 이제 그 좀 물려 있으신 분들이 조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언급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앞전의 고점은 그냥 갭으로 넘어갔어요. 넘어갔으니까 좀 시장에서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여지는 조금 남겨져 있는데, 일단 그 다음 구간대가 일단 15,850원의 전고점은 아마 내일 갭으로 넘을 것 같아요. 갭으로 넘을 것 같고, 그 다음 구간대가 이제 17,000원 권역인데, 이 앞전에 여기 크게 하락하기 전에 이 앞전에 이제 그 횡보했던 물량대죠. 17,000원 부근을 내일 어떻게 돌파하느냐를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내일은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여유 있게 보실 수 있고, 또 이제 기술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뭐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신규 진입은 어떻게 보세요? 네, 기술적으로 조금 매매를 하실 줄 아는 분들은 조금 붙어볼 수는 있겠지만, 조금 이제 그런 경험이 없으시면 좀 하기 까다로운 종목이고요.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언급을 드리는데, 일단 이번 구간에서 좀 상승이 나오면 그 상승이 이제 끝나고 나면 다시 눌렸다가 또 다시 갈지 아니면은 이제 그게 또 한참 동안 쉴지 알 수 없는 거라서 그동안 밑에서 조금 고생하신 분들이 있고, 어느 정도 좀 이게 올라오면 좀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크게 하락하고 옆으로 이렇게 긴 종목들이 올라올 때 조금 많이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거기서 조금 포트에서 좀 빠져나오는, 또 빠져나오고,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약간 계속 현금을 조금 필요로 하는 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시가총액 한 9,300억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일단은 이걸 가지고 신규 진입을 한다고 했을 때도 조금 약간 짧게 잡고 좀 손절 라인 짧게 잡고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가급적 뭐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조금 빠져나오려는 마인드로 좀 보시면서 일단 내일 빠르게 상한가를 들어가는지 아니면 어떻게 가는지 이후 흐름을 조금 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저항권은 한 17,000대 권역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좀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간 네이처셀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내일 흐름을 일단 잘 지켜보면서 보유자분들은 일부는 수익 실현하고 비중 축소하면서 빠져나오는 기회로 삼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전문가님, 오늘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일제히 약세를 보인 반면에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였어요. 이쪽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이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금요일 날에도 좀 강세를 보이다가 윗꼬리를 맞고 이제 끝났었고요. 이제 시장에서 좀 하락하는 하락 추세에 있는데, 좀 이제 급등을 하다가 윗꼬리를 맞고 끝났길래 계속 하락의 연장성산인가라고 지금 계속 봤는데, 일단은 이 그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네트라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이제 로지시스라는 종목 있죠. 로지시스라는 종목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다 같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KCS. 이게 지금 어떤 한 종목의 움직임이라면은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데,
KCS 이 종목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다 비슷한 모양인데 약간 돌리려고 하는 모습이 이제 나올 것 같긴 해요. KCT도 조금 약간 먼저 돌리려고 하는 모습. 지금 KCT가 제일 좋아 보이는데 K사인, 네, K사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K사인, KCT 이 종목이 지금 일단 조금 눈에 띄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종목이 그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가상화폐 비트코인하고 좀 약간 대척점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뭐 가상화폐가 아니라 이제 디지털 화폐를 만들겠다. 뭐 중국에서도 디지털 화폐를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합법적으로 어떤 디지털 화폐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움직이는 종목들인데요.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그 가상화폐의 움직임을 보면 지금 비트코인은 한 5%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한 5% 정도 하락하고 있고, 아까 언급을 드렸던 장 초반보다 또 급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다가 좀 다시 눌리는 듯한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좀 약간 천천히 눌리고 있는데, 일단은 그 디지털 화폐의 움직임을 보면서도 이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가상화폐의 좀 움직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의 이 비트코인과 그 디지털 화폐에 관련된 종목들이 서로 대척점에 있는데 약간 그 디지털 화폐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 지금 앨런 머스크의 어떤 얘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안 좋게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뭐 미국에서 뭐 디지털 화폐 뭐를 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에서 뭐 디지털 화폐를 뭐를 한다든지 하면 또 이쪽 시장에 이 가상화폐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또 한 번 더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좀 같이 언급을 드리려고 지금 디지털 화폐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당장 뭐 바로 급등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은 지금 K사인, KBT, KCT 두 회사만 좀 약간 그렇게 보여지고 나머지 한네트, 로지시스, KCS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물량 소화가 지금 필요하거든요. 약간 그래도 뭔가를 준비하려고 좀 바닥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서 조금 관심 있게 보다가 좀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고, 대신에 반면에 이 대척점에 있는 가상화폐 관련주들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주들 중에서는 K사인과 KCT가 더 상승할 것 같으니까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인데요.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노란톡방 참여 방법 다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장 이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드리는 종목의 제왕 시간입니다. 신광섭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네, 전문가님은 당장 수익을 내는 종목은 이슈 토크 때 말씀을 해주시고 또 포트폴리오에서는 시장을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전문가님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좀 큰 그림을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까지는 시장에서 종목들이 조금 마이너스가 나고 좀 눌렸을 때도 좀 그 본인들의 어떤 그 포트 안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또 시장을 따라가고, 추가 매수를 해서 또 다시 시장이 올라오면 좀 매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계속적으로 가능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게 이제 2020년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2021년 지금 거의 5월 달까지 왔는데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이제 시장은 지수 한번 화면 제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은 지금 어떤 그런 관점 자체를 조금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지금 그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옆으로 기고 있죠. 옆으로 기고 있고,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모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121선에 지금 터치 한번 했었고, 여기서 지금 터치 한번 했었죠. 그리고 여기서 지금 터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행히 올라가 주면은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은 뭐 다행히 좀 종목들이 돌아서겠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요. 저도 지금 저 포트에 있는 저 포트에 있는 대응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지금 이 천선을 다시 한번 돌파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물려 있는 종목들을 좀 정리하는 마인드로 봐야 돼요. 그때는 그냥 손절을 감소하고라도 좀 정리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염두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들 마이너스 뭐 한 5% 권역에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지수가 기면서 장중에 급등을 주거나 할 때 본인이 포트를 갖고 있는 종목들, 아까 네이처셀 같은 거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거 급등하거나 하면 현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코스피 같은 지수도 지금 당장 여기서 갈 수 있는 모양의 어떤 흐름이 전혀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그냥 잘해봐야 여기서 기면서 또 다시 이렇게 기면서 기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지금 여기서 시장이 이렇게 옆으로 긴다고 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있냐,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사실 딱히 없어요. 지금 시장이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저가 매수로 또 올라오고 또 다시 또 눌리고 그런 어떤 지루한 흐름으로 가면서 개별 종목들의 어떤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종목들이 하나씩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들을 하나씩 장중에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이 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동구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물려 있지만 장중에 뭐 한 7%, 8% 뭐 이렇게 9% 뭐 이렇게 들어주는 어떤 흐름들이 나온다 갑자기. 그리고 뭐 세종공업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어떤 수소차 어떤 이슈로 또 뭐 갑자기 그런 어떤 흐름들이 나오거나 뭐 농우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종목들이 이제 종목들이 좀 돌아가면서 어떤 부분의 개인적인 이슈로 인해서 좀 플러스 이상의 어떤 수익권을 줬을 때 좀 그때 시점에 조금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현금 확보를 하면서 뭐 공격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기보다는 지금 이미 벌써 어느 정도 대부분의 포트의 현금이 주식으로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조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지수가 움직이는 어떤 부분들 아니면 지수가 반등이 나오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 때 시장이 좀 상승하고 뭐 할 때 조금 어느 정도 현금을 조금 준비를 하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지금 시장은 좀 지루한 시장으로 간다. 옆으로 계속적으로 기는 어떤 흐름들로 좀 지루한 시장으로 좀 갈 것 같다라는 예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옆으로 좀 지루한 시장으로 갔을 때 이게 약간 담력 테스트 같은 어떤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가지 않고 내 종목이 계속 마이너스에 있다가 이제 그걸 참았을 때 어느 정도 또 수익을 주는 구간들이 생기고 또 그랬다가 또 다시 마이너스로 갈 수 있고 그런 어떤 좀 기다리면 플러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돌발적으로 하나씩 생기고 막 이제 그런 상황들을 잘 기다렸다 팔고 나오는 약간 그걸 참을 줄 알고 근데 이제 막 시장이 급등하는 어떤 재료가 있는 종목들을 막 따라가거나 하면은 조금 안 되는 장인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좀 기다려 보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조금 유심히 보자. 조금 약간 시장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일단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 대응하는 방법을 잘 알려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시간 때문에 많이 못 도와드렸는데요. 오늘은 최대한 많은 분들 도와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 번만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광섭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분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기아고요. 81,0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질문자님 지금 보니까 수익권에 계신데요. 기아는 판매 호조 소식도 있지만 오늘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로 현대차와 기아가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기아가 공장 문을 닫은 건 이번이 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전문가님, 기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뭐 기아 같은 경우에 현대차를 또 같이 봐야 되겠죠. 일단 기아의 흐름도 보시면 크게 그렇게 움직임이 없죠. 일단 지금 81,000원 정도에서 지금 수익권이신데 일단 이 종목 외에도 또 다른 종목도 있으실 거고 뭐 기아, 뭐 현대차, 뭐 만도, 위아 뭐 이런 종목들 자동차, 뭐 전기, 뭐 자동차, 전자 자동차 뭐 이런 어떤 업종들이 지수가 올라갈 때는 뭐 당연히 또 어느 정도 시장에 발맞춰서 올라갈 수 있겠죠. 이제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자체가 지금 조금 이제 힘이 좀 약간 불안하고 약간 이제 좀 거래량도 떨어지고 약간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눌렸다가 좀 이제 하락했다가 다시 좀 반등이 나오는 구간대에 와서 지금 수익으로 돌아왔는데, 일단 다른 뭐 현금이 충분히 있으시면 뭐 좀 약간 기다려서 관망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현금이 많이 없으시면 지금 수익이 그냥 어느 정도 그냥 그 본전 이상 왔을 때 조금 약간 정리해 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 확보 차원에서 일단 거래량도 점점 줄고 있고, 현대차, 기아, 지금 만도 한번 볼까요? 만도도 지금 마찬가지 기아랑 똑같은 흐름이죠. 반등 나오고 눌렸다가 지금 다시 반등 나오고, 기아도 약간 요 부분에 약간 모양은 똑같은데 등락폭이 이제 조금 더 작은 거죠, 만도보다. 그리고 현대위아가 최근에 좀 약간 흐름이 좀 반등이 좀 센 모습이 나오긴 했어요. 상단까지 찍긴 했는데, 일단은 그 앞전에 이제 눌린 게 좀 많다 보니까 좀 반발 매수가 나온 것 같고요. 현대차, 뭐 회사나 이런 부분은 뭐 삼성전자 이런 것처럼 뭐 회사는 좋은데, 일단 지금 지수 자체가 좀 약간 뭐 바로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렇게 힘을 주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조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반도체가 부족해서 차를 못 만들고 있다, 뭘 한다, 어떤 부분에 이슈가 나와야 되는데, 당분간은 이 좁은 박스권 안에서 지수도 이런 어떤 좁은 박스권 안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려서 갇혀갖고 움직일 확률이 많고, 마찬가지로 기아나 이런 회사들도 이제 마찬가지 좀 그런 흐름으로 갈 확률이 좀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현금 없으면 현금 확보하고, 아니면은 조금 길게 가져갈 생각으로 사신 거면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아에 대해서는 현금이 있으시다면 보유도 가능하겠지만 거래량이 줄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은 하면서 현금 확보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잘 대응하시고 수익 실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현대바이오랜드고요. 21,3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현대바이오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2.3%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질문자님 조금 손실권에 계시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지금 매수가가 21,300원이 맞다면 그러면 지금 수익권에 있고요. 일단은 뭐 매수를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일단은 거의 뭐 아랫꼬리에서 정확하게 매수를 하셨는데, 일단 그 현대바이오랜드라는 게 옛날 SK바이오랜드죠. 이게 그 화장품 원료를 만들고 뭐 건강식품 원료도 만들고 의약품 원료도 만들고 뭐 그런 어떤, 요즘에는 이제 임플란트 시술 시에 그 뭐 콜라겐 멤브레인 사업도 영위한다고 해서 얼마 전에 이 앞전에 급등을 줬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임플란트 관련해서 이렇게 급등을 준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흐름이 이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루하게 눌러주면서 밑으로 이렇게 누르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나왔거든요. 일단 차트 자체는 사실 굉장히 좁은 폭 안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면서 돌발적으로 어떤 이슈가 이렇게 있을 때 한 번씩 급등을 하는 어떤 이런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아마 조금 약간 그런 흐름으로 좀 지지부진하게 가지 않을까라는 게 좀 예상이 돼요. 지금 현재는 수익이니까 좀 마음 편하게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오스템 임플란트 업종 이 회사들이 조금 그 개별적으로 또 움직이는 그런 이렇게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약간 어느 정도 좀 쉬려고 하는 모양이 나오고 있고요. 나이백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거랑 또 같이 움직이면서 좀 약간 움직이고, 오늘은 뭐 그 유전자 치료제 이런 관련된 쪽에서 조금 약간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디오라는 종목도 임플란트 관련주죠. 디오라는 종목도 지금 약간 흐름은 괜찮은데, 현대바이오랜드라는 게 지금 SK바이오랜드에서 현대백화점 그 계열로 이제 매각을 하면서 그 SK 관련된 뭐 바이오사이언스 뭐 이런 것들에 상장된 이슈를 이제 받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서 좀 급락을 했고요. 급락을 했고선 지금 이제 좀 자리를 만들면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좀 당분간 지루한 흐름으로 갈 것 같다. 지금 완전히 역배열이잖아요. 지금 완전히 역배열, 121선, 61선 지금 다 눌려 있고 완전히 역배열이라서 이게 이제 굉장히 바닥권으로 보이고 매물대가 여기 다 쌓여 있는 모습으로 보여져서 뭐 크게 하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좀 계속 지루한 흐름으로 계속 가다가 이제 또 길게 또 이제 위로 상승을 주면 이런 게 윗꼬리를 잘 맞아요. 그래서 또 버티면 또 내려오고 이렇게 굉장히 지루한 흐름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유하고 수익 주면 수익 실현하고 나서 좀 찬찬히 들여다보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뭐 장중에 급등 주면 수익 실현을 좀 잘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에 대해서는 보유하시면서 장중에 급등이 나올 때 잘 수익 실현을 해보자라는 대응 방법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화페인트고요. 13,8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건설주들 움직일 때 같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 내년 대선 기대감 때문에 아직 들고 가도 되지 않을까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삼화페인트가 이제 건자재 관련주기도 한데 이 앞전의 상승이나 이런 것들이 이 건자재 관련주로 상승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전에 요즘에 이제 그 건자재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삼화페인트라는 이 회사가 그 얼마 전에 한국생산 그 기술원에서 그러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이제 그 개발했던 그 에폭시 소재 그 원청 기술, 그러니까 반도체 패키징에 사용되는 필수 재료인데 그게 현재는 이제 일본에 의존하는 게 한 80%에서 90%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기술을 이 삼화페인트 쪽으로 이제 그 이전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개발된 소재들이 앞으로 이제 그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인공지능 그리고 뭐 좀 약간 큰 어떤 반도체 이렇게 패키징 뭐 이런 것들에도 가능해갖고 좀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기대감에 조금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흐름은 좀 이제 앞전의 시세를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죠. 보시면은 뭐 거의 상한가 여기도 상한가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좀 조정을 크게 주고 그래서 대반등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눌러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은 13,800원에 사셨는데 이 지금 상황은 이제 반등이 조금 꺾이면서 다시 조정권으로 들어가고 있고 조정이 나오다가 이제 장중에 이렇게 크게 어떻게 이렇게 들어주는 이런 형태가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앞전에도 보면. 근데 지금 일단 한 1,000원 정도 물려 계신데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이렇게 장중에 이렇게 급등을 주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면 조금 일단은 조금 빠져나오자. 지금 일단 그 삼화페인트라는 이 종목 자체가 뭐 건자재에도 묶여 있고 또 어떤 그런 이런 또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슈도 있다 보니까 바로 죽지는 않을 거고 일단 121선은 살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120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기서 다시 눌리면 여기서 대반등이 나올 거예요. 이 대반등의 모습을 일단 봐야 되긴 하는데 비중이 20% 정도 되시는데 일단 좀 물려 있으니까 반등이 나올 때 지금 시장이 좀 약간 계속적으로 크게 치고 가기 좀 힘들다. 전반적인 시장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 120선에 닿고 만약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그때 이제 본전 이상 됐을 때 좀 비중 좀 줄이면서 그렇게 줄여놔야 또 다시 내려오면 다시 또 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중 조절을 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화페인트에 대해서는 비중 조절 의견을 주셨군요. 일단은 보유하라고 하셨으니까요. 보유하시면서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리노스고요. 1,500원, 비중은 2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리노스 같은 경우에는 패션 부문과 또 정보기술 부문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 또 철도 관련주들로 연관이 되면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이 종목 지금 질무자님 매수가 보니까 어제까지는 수익권이셨는데 오늘은 또 살짝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전문가님, 리노스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뭐 내용은 앵커님께서 뭐 워낙에 잘 말씀을 회사에 대한 내용은 이제 얘기를 해주셨고 이 종목은 사실 뭐 그 이스트백 뭐 이렇게 그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네. 이스트백 기억나시나요? 네, 누구나 다 갖고 있었죠. 아, 그 옛날 사람이시군요. 아, 삼촌이요. 장스포츠 이런 거. 네, 장스포츠. 네, 네, 기억나네요. 이스트백 뭐 그런 걸 만드는 회사였는데 이제 그런 패션 부분보다는 사실 그 철도 관련주죠. 이거는 그냥 철도 관련주. 철도 관련주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좀 편하고요. 이게 리노스라는 종목이 앞전에 그 약간 정치 테마 관련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선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대오에이라는 종목을 보면 얼마 전에 좀 급등을 줬죠. 이렇게 급등을 주고 지금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죠. 흐름이 좀 팔딱팔딱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리노스 보유 의견 드릴게요.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이 종목이 지금 가려고 하고 있다. 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데아티아이 이렇게 철도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데아티아이도 마찬가지고 이게 대선의 어떤 그런 이슈 때문에 이게 뭐 대북 관련주기도 하죠. 대북 관련주. 그리고 이제 그 리노스라는 종목은 또 그 예전에 그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이제 신분 당선을 연장을 추진한다 뭐 이런 어떤 얘기들이 있고 요즘에 이제 그 인프라 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인프라 사업 이런 걸로 지금 좀 이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대통령 대선 선거를 할 때 그 어떤 그 부동산
그리고 뭐 집 이런 대책이 나올 때 단순히 집을 짓는다, 공급을 한다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뭐 멀리 있는 지역에 근접권을 만든다 이런 걸로 또 어떤 이런 철도 그리고 뭐 신분당선 연장, 뭐 5호선 연장, 뭐 어떤 GTX 설치 막 이런 부분들이 또 뭐 공약으로 나올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조금 약간 철도 관련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세명전기, 네, 세명전기도 지금 리노스하고 흐름이 비슷하죠. 그리고 선도전기, 네, 선도전기.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다 같이 좀 약간 이 철도 관련된 종목들이 좀 뭔가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선 관련된 종목들 중에 지금 눈에 띄는 것들이 비슷한 어떤 그런 인프라 관련된 뭐 해저 터널 뭐 이런 거 특수건설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자리를 만들고 있죠. 특수건설, 이화공영. 네, 잠시만요. 이화공영. 네, 이화공영, 동아지질. 네, 동아지질. 다 마찬가지 비슷한 흐름이죠. 사모개발. 네, 다 지금 비슷해요. 모양이. 전부 다 지금 모양이 비슷하고, 한국선제, 네, 부산산업. 지금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너스도 조금 보유하면서 다른 지금 쭉 언급드린 종목들을 같이 좀 보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좀 약간 시간은 좀 기다려야 될 수 있는데 지금 바로 움직일 수 있을 바로 움직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흐름으로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이거 뭐 수익 이상 뭐 주고 충분히 뭐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감이 생기는데 일단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시면서 수익 꼭 얻으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풍산이고요. 매수가는 42,500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구리 관련주들 오를 때 가파르게 올라왔죠. 주가 보니까 올 1월에 28,000원대 하던 주가가 최근에 49,000원까지 고점을 찍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에는 내려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풍산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전반적으로 시장의 컨센서스는 이제 구리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쪽에 있는 게 구리 가격이거든요. 네, 구리 가격이 사실 이렇게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모양이 이제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이제 시장이 어쨌든 구리 가격이 올라가도 뭐 주식시장 자체가 좀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또 같이 조정을 받아야 되는 또 그런 숙명이다 보니까 조금 지금은 일단 앞전에 올랐던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것 같고요. 풍산하고 조금 이제 같이 좀 봐야 되는 종목들이 이제 뭐 고려아연, 네, 고려아연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같이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구산업 이런 종목들이 이제 먼저 움직였죠. 이구산업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뭐 대창 이런 종목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은 바로 여기서 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구리 가격의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비중이 조금 42,500원 지금 거의 본정가에서 지금 비중이 조금 많이 있으시거든요. 오늘 11선을 터치했는데 만약에 한 번 더 밀리면 21선도 한번 봐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21선에 만약에 터치를 하면은 반등은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오는데 일단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만약에 내일 갭으로 뭐 떠서 시작하거나 해서 비중을 좀 줄일 수 있으면 비중을 조금 약간 지금 시장에서는 비중을 조금 줄여보는 것도 줄여놓고 현금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도 조금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무작정 이렇게 고를 하기보다는 일단 조금 비중 줄이면서 물량 조절하면서 그리고 구리 가격이나 이런 다른 종목들 현재 시장 구리 가격만 쳐다보지 말고 구리 가격 올라간다고 또 구리 가격 올라가도 이 종목은 좀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을 보면서 다른 종목들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풍산에 대한 30%의 비중뿐만 아니라 본인의 전체 포트에 대해서 이제 그 주식 비중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서 종목들을 좀 대응할 필요가 있고 제가 이제 풍산이 지금 현재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현금을 전체적인 계좌에서 어느 정도 조금 확보를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지켜보자. 일단 종목의 상승 추세는 아직까지는 뭐 꺾이지 않았다. 좀 더 상승 여력은 남아있긴 하지만 이게 지금 동국제강의 흐름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철강주들의 동국제강 지금 동국제강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 이렇게 눌렀다가 지금 다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가 지금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한번 이제 싼 고점을 찍고 다시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여기서 이렇게 횡보할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잖아요. 풍산도 이런 형태로 나올 수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서 21선 찍고 다시 대반등 나오고 다시 이렇게 눌러주는 이런 어떤 패턴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금 시청자분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머릿속에 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데 KG 동부제철 이거는 약간 동국제약보다 더 센 모양이 나왔죠. 이렇게 올라와서 눌렀다가 다시 넘어가고 다시 누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누르는 형태는 다르지만 어쨌든 넘어가고 누르고 반등이 나오고 나서 누르는 이런 형태가 보여졌듯이 지금 풍산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눌렀다가 다시 여기에 고점을 찍고 다시 이렇게 누르면서 옆으로 횡보할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지수가 횡보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려올 때 손절하기보다는 내려올 때 좀 참고 올라오면 그때 조금 수익 실현하고 다시 내려오면 잡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횡보권역이 예상된다. 뭐 지금 그려드리면 이거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그 동국제강처럼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요 정도 부분에서 대응을 하시는 그런 영역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반등하면 좀 위에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면서 비중 맞춰가면서 하실 생각하시면서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풍산에 대해서는 보유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일 상승할 때 비중 축소하자. 앞으로 그리고 시장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하자는 의견 주셨는데요.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세세한 대응 전략을 세워주시는 우리 신강섭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신강섭이라고 검색하시거나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 1357 꼭 입력하시고요.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함께 남겨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프리시전 바이오고요. 28,478원, 비중은 12%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프리시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아이센스를 대상으로 약 93억 원 규모의 진단용 혈액 검사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이런 호재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 14%까지 급등했지만 결국에는 1%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질문자님 매수가 보니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이 종목은 모 회사가 아이센스라는 회사인데요. 아이센스라는 회사 자체가 좀 탄탄하고 괜찮은 회사예요. 그 회사의 이제 자회사긴 한데 이게 신규 상장주의 좀 무서움이죠. 이렇게 신규 상장주 할 때 막 갈 것처럼 막 이렇게 들썩인 다음에 한번 내려타기 시작하면은 이게 이제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고 계속적으로 내려오다가 이제 바닥을 만들고 이 앞전에서 급등한 이유를 보면 이게 이제 혈액 응고 검사 시약이 이제 식약처를 승인했다라는 이유로 이제 급등을 했는데 그 약발이 이제 뭐 크게 이어지지 못하고 또 다시 밀렸다가 오늘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또 이제 장중에 또 어떤 급등이 나오고 하는데요. 일단은 매수가가 28,000원 부근이라서 좀 약간 거리가 있거든요. 거리가 좀 있는데 일단 비중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 뭐 회사는 적자 회사예요. 지금 보시면 회사는 적자고요. 매출은 그렇게 크지 않고 시가총액 한 2천억 정도 되고요. 아이센스라는 회사가 일단은 그 의료기기 부품 업체들 중에서는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회사라서 일단 이 회사에 이제 자회사기도 하고 하니까 일단은 좀 한번 지켜보는데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그냥 그 금액만 갖고 좀 보자. 보고선 좀 자리 잡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이 회사가 이제 그 체외 진단기기 뭐 시약 개발 뭐 이런 걸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그 진단업체나 이런 업체들이 조금 약간 전반적으로 시세를 좀 크게 내고 그거를 이제 낼 때 이게 안타깝게 상장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때 같이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상장되고 나서는 그 회사들이 종목이 좀 약간 눌려가는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같이 좀 눌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보유하고 좀 상황 보면서 28,000원이니까 추가 매수도 하지 말고 당분간은 여기서 더 만들어지는 흐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지금 예상되는 흐름은 어떻게 예상되냐면요. 이렇게 와서 지금 들었죠. 들고 다시 20일 밑으로 빠졌죠.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들썩 하면서 이렇게 흐름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나서 뭔가 이슈가 있으면 이렇게 밟고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없으면 또 이렇게 하다가 밑으로 내려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그냥 관망, 보유하고 그냥 관망하자. 지금 어떻게 대응하기에는 너무 매수가랑 멀고요. 일단은 관망 의견 드리고 추가 매수도 하지 말자. 일단 그냥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프리시전 바이오에 대해서 일단 관망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유하면서 기다려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추세 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CTC 바이오고요. 매수가는 7,700원, 비중은 2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CTC 바이오 오늘 같은 경우에는 0.28% 밀리면서 장을 마쳤는데요. 전문가님 CTC 바이오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매수가 7,700원이시네요. 네. 아, 이 종목 제가 많이 해봤는데 오. 이 종목 진짜 지루해요. 이 종목 진짜 지루하고 좀 재미없는 종목이니까 음. 뭐 남들이 갈 때 바이오 종목들 갈 때 안 가고 그리고 또 혼자 가기도 하고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이게 예전에는 이 CTC 바이오의 지분을 SK에서 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예전에 시세를 이렇게 많이 줬던 때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장기적으로 크게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이렇게 눌리고 모양을 좀 약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고 좀 약간 바닥권에 있어 보이기는 해요. 지금 모양 자체가 바닥권에 있어 보이기는 하고 매물대에 조금 여기 와 있죠. 갇혀 있고 약간 장기적으로 보면 회사의 그런 펀더멘털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움직일 수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크게 늘거나 하지는 않고 지금 뭐 어떤 그런 그렇게 뭐 영업이익이 좋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쏘쏘하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뭐 미생물 배양, 뭐 발효 기술 막 이런 것들을 생명공학 뭐 이런 연구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대선 때는 조금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게 약간 치료 테마, 그러니까 치매 테마에 좀 약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치매 테마주에 약간 포함이 돼 있어서 어느 정도 조금 움직일 수도 있는 어떤 희망이 있긴 하고요. 일단 지금 사신 가격이 그렇게 크게 물려 있는 어떤 구역은 아니어갖고 뭐 당장 여기서 팔아야 될 이유도 없고 일단은 지금 굉장히 좁은 폭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7,100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리고요. 비중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일단은 지금은 이 종목에 뭐 대응할 어떤 이유도 없고 추가 매수할 이유도 없고 뭐 팔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그냥 관망하면서 그 치매 관련된 어떤 테마로 인해서 움직이는 좀 지켜보자. 그 치매 테마주를 좀 몇 개 언급을 드리면 요즘 최근에 나온 종목 중에 이제 피플바이오, 네. 예, 피플바이오 이 종목들 그리고 젠백스, 예, 젠백스라는 종목도 이제 치매 관련된 어떤 부분의 테마주죠. 이것도 약간 뭔가 조금 약간 예, 모양이 좀 있긴 한데 메디프론 일단 전통적으로 대선 때는 이 메디프론이라는 종목이 조금 움직일 때 좀 세게 움직이긴 해요. 치매 테마. 지금 보시면 CTC 바이오하고 얼추 모양이 조금 약간 비슷하게 좀 모양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CTC 바이오. 지금 이게 지금 현재 보여지는 게 그 메디프론이라는 회사고 지금 요 종목이 CTC 바이오인데 좀 내려왔다 눌렀다가 좀 들어서 모양을 만들어 놓는 약간 모양 패턴은 좀 약간 비슷하긴 한데요. 일단 기다려 보고 그 대선 관련해서 조금 약간 치매 관련해서 좀 부각을 받는지 좀 보자. 그리고 7,700원이면 뭐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못 나올 금액은 아니거든요.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TC 바이오에 대해서는 피플바이오와 젠백스 같은 치매 테마주와 함께 흐름을 비교하면서 보자라고 하셨으니까요.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골든 센츄리고요. 506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곡물 관련주들 움직일 때 함께 움직였는데요. 오늘은 2% 내림세를 보이면서 장을 마쳤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 이 종목 오, 제가 진짜 무서워하는 네. 아, 종목이죠. 진짜요? 왜 그 무서워하세요? 중국 회사잖아요. 아, 네. 예전에 네. 제가 예전에 그 중국 원형자원, 뭐 중국 식품 포장, 그리고 뭐 연합과기, 뭐 이런 예전 시대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골든 센츄리, 그리고 뭐 윙이푸드, 헝성그룹, 지금 컬러레이, 뭐 CKH, 로스웰 이런 종목들이 지금 있죠. 중국 기업들이. 근데 이 중국 기업들이 그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문제가 터지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무서워요. 그냥 중국 관련된 지금 기술적으로만 보면 기술적으로 흐름 괜찮거든요. 기술적으로 흐름은 괜찮아요. 지금 뭔가 이렇게 크게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뭔가 좀 다시 만들어서 어느 정도 좀 시세를 주려고 하는 모양이 있어요. 아직 살아 있는 거죠. 근데 뭐 비중이 얼마 없으니까 그냥 비중을 좀 적게 해서 한번 보시는 것 같은데 일단 다른 분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중국 네.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중국 기업들은 한 번에 다 상폐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있다가도 뭐 그 하루아침에 막 상폐되고 막 그 어떤 뭐 분식회계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계속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좀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한 번에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면 윙이푸드, 네, 윙이푸드 이것도 중국 기업이죠. 아, 윙이푸드 이것도 지금 위험해 보이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까봐 한 번에 쭉 언급을 드리면 이 윙이푸드도 가지고 계시면 빨리 나올 생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헝성그룹.
네, 헝션그룹도 지금 마찬가지죠. 이것도 지금 모양이 다 비슷한데 위험해 보여요. 네, 컬러레이. 네, 컬러레이 지금 좀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 CKH. 네, CKH, 로스웰. 아,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 종목도 지금 위험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이 중국 기업들이 계속 갖고 있다 보면은 나중에 좀 없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을 제가 한 번에 수많은 종목들이 지금 다 없어진 걸 제가 결과적으로 과거의 일을 한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계속 언급을 드렸는데 중국 기업도 좀 무섭다. 지금 골든 센츄리. 일단은 그런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요. 이게 이제 농업 테마인데 이게 지금 지주회사거든요. 지주회사. 그러니까 트랙터 휠이나 뭐 이런 어떤 트랙터용 기계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이제 자회사로 갖고 있고, 그 회사를 이제 지주회사로 갖고 있는 이제 그런 회사인데요. 일단 농업 관련주들은 저는 좀 약간 지켜보려고 하고 있어요. 농업 관련주들은 어쨌든 대북 관련 테마에도 묶일 수 있고, 그런 어떤 날씨의 기상 뭐 어떤 부분들, 그리고 곡물 가격의 상승 뭐 이런 부분들로 어떤 그 시세를 한번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 농업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좀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다. 한 번에 시세는 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어떤 시세가 생긴다고 하면 이 골든 센츄리는 너무 오래 들고 있으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런 부분에서 좀 대응을 하자. 그래서 그러니까 그 비중을 너무 높이지 말고 그냥 이 중국 관련 기업들은 좀 보수적으로 보자. 전반적으로 아까 윙이푸드, 헝션그룹, 컬러레이, CKH, 로스웰 이런 회사들 전부 다 그냥 약간 좀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든 센츄리에 대해서 기술적인 흐름은 괜찮지만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종목은요. 바로 레고캠 바이오고요. 63,216원, 비중은 30%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은 신약 연구개발 기업인데요. 6만 원대였던 주가가 4월 23일에 18% 급락세가 나온 뒤로는 계속 4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일단은 종목이 좀 되게 불안해 보이네요. 일단 모양이. 네. 모양이 좀 약간 불안해요. 그러니까 딱 보면 딱 보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121선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 앞쪽 부분과 이 앞쪽 부분, 그리고 이 뒤쪽 부분의 흐름이 좀 확연하게 달라지죠. 지금 전반적으로. 예, 앞쪽 부분에서는 이렇게 오르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좁아지면서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낮추면서 이게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은 낮춰지면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모였다가 시세를 뿜었어요. 이렇게 다시 갈 것처럼 만들어서 여기서 다시 갈 수 있었는데 딱 여기까지의 흐름까지는 좋았거든요. 요 앞전에 여기 흐름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 다시 크게 상승이 나오면서 넘어갔으면 넘어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힘이 떨어지면서 지금 다시 이제는 여기서부터 이제 하락이 시작되는 거죠. 하락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하락이 나오면서 다시 어느 정도 횡보의 흐름으로 만들어 가다가 여기서 좀 어이없는 흐름이 나왔죠. 이거 제가 이거는 이제 갑자기 이유 없이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여기서 이게 이제 뭐 대표이사가 뭐 구속이 됐다. 뭐 예, 뭐 이런 네. 소문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서 어떤 임상 실패를 했다. 그리고 뭐 네. 예, 대표이사가 뭐 조사를 받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어디선가 그런 좀 악의적인 소문이 돌면서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급락을 하고 나서 그게 아니라고 이제 회사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주가가 반등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무섭다, 이 상황이. 그러니까 주가는 많이 올랐고, 그리고 나서 시장에서 어떤 소문이 돌면서 이제 급락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게 아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옆으로 이렇게 기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매수가가 63,000원 정도 수준인데, 일단 이 앞전의 고점이거든요. 일단은 어떤 회사의 주가의 흐름을 뭐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일단은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어떤 기회를 준다면 이 종목은 빨리 접고 나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일단 비중이 반등이 나왔을 때 좀 비중을 줄일 생각을 하고 좀 빠져나갈 생각을 조금 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지금은 움직이지 않으니까 일단은 어떻게 대응하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요 옆에서 이제 갇혀서 뭐 움직임의 폭이 이렇게 크지 않은데 만약에 이게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꺾인다면 그런 다음에 이게 N자형 하락으로 하락 목표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 이 정도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전의 저점을 이탈을 하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4만 원을 이탈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락하면 좀 그럴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당황하지 않거든요. 그래야 이제 본인의 비중을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면서 지금 21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21선 내려오고 있을 때 이 21선하고 만났을 때 이제 결정이 될 거예요. 21선 만나고 부딪힌 다음에 밑으로 갈 거냐 아니면 위로 반등이 나올 거냐 그 부분이 이제 21선에 닿았을 때 어느 정도 한 5만 원 정도 구간이 되면 좀 그 부분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거기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거기서 밑으로 내려가도 나는 버티겠다 하면 4만 원 이탈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비중 30%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한 5만 원 정도의 반등 권역에서 절반은 그냥 손절하고 그리고 4만 원 이탈하면 다시 사갖고 그 흐름을 좀 지켜보던지 그렇게 좀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좀 어느 정도 하실 필요가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회사가 어떤 그런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아셔야 되고 지금 그 약간 의심의 그런 어떤 씨앗들이 사람들의 그런 마음속에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앞전에 뭐 무상증자도 하고 뭐 5천억 기술 이전도 하고 회사의 그런 어떤 성장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제 그 바이오 종목들의 어떤 그런 하락 속에서 이 종목은 혼자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는 않은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그런 소문이 돌면서 급락을 맞았고 그 급락을 맞고 회사에선 부인을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바이오를 여기서 더 사갖고 끌어올릴 만한 그런 어떤 모멘텀이 딱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에서 만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의 매수 가격에 기회를 준다 아니면 손실을 좀 줄일 수 있는 어떤 부분에 기회를 준다면 좀 비중을 줄여나가는 마인드로 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전문가가 레고캠 바이오에 대해서는 반등 시에 비중 축소하면서 빠져나오자라고 하셨으니까요.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IA고요. 1,625원, 비중은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종목 5월 6일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동차용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출시했다는 소식에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차트 한번 보시면 앞전에 시세를 크게 냈죠. 네, 그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기업인데 자동차 이제 전장 분야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세원의 뭐 관계사기도 하죠. 세원이라는 그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는데 루시드 모터스에 이제 부품을 공급하고 하는 회사고 그런 회사에 이제 그 관계사기도 하고요. 앞전에 시세를 많이 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있어요. 이게 기술적으로 그냥 시장의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625원인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조금 밀려 내려오고 있는 듯한 계속 모습이거든요. 121선을 지금 좀 이탈하면서 이 부분에서 조금 이탈했다가 다시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당장 여기서 이탈한다고 해서 뭐 크게 그렇게 급락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서 조금 지루한 흐름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라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시간은 조금 지루하다. 지금 현재는 일단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이미 좀 많이 내려와서 2,000원부터 좀 많이 내려왔고요. 다만 장중에 혹시 급등 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지금 이거 역배열로 시작되려고 해요. 이게 121선 이탈을 하면 기술적으로 내려가다가 급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떤 이슈가 나오면서 이게 급등이 나오면 그러면 물량을 조금 이제 줄여가는 그런 습관도 좀 필요하긴 해요. 근데 지금 현재 비중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지금 5%니까 조금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그냥 좀 한동안 지켜보자. 이거 좀 아직 시간이 좀 한참 지루할 수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 생각하고 좀 한참 동안 지켜보다가 밑에 권역에서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하면 한 1,000원 부근에서 해야 될 수 있거든요. 1,000원 부근 정도에서 매수해서 1,000원 정도, 1,100원 요 정도 수준에서 매수해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 평단가를 한 1,300원 정도로 낮춰갖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뭐 그 이후에 흐름을 보든지 그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는 일단 관망 의견 드리고요. 아직 좀 바로 돌리긴 좀 힘들고 만약에 바로 돌려서 어떤 급등 흐름이 나오면 그러면 본전 이상에서 팔 수 있는 기회가 나오면 좀 팔고 나오자라는 말씀 드리고 일단 관망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세요.